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윤 대통령보다 변론 종결이 한덕수 총리가 먼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하기 전에 한 총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긴 했어요. 그 순서가 한 총리 한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왜 탄핵됐는지를 돌이켜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큰 이제 이유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판결이 미뤄지는 게 혹시라도 기각이 될 경우에 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의 이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결정된 것은 여기에 뭔가 해법을 갖다가 담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2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계엄 발표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모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제 그 국회 쪽에서는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한 총리의 선고의 결과를 보면 이 쟁점이 윤 대통령하고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일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첫 번째가 위법 위헌적인 계엄을 갖다가 선포한 걸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자, 그러면 방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돼야 되지만 그 당시 계엄 추진이 위법 위헌적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계엄이 위법 위헌한 계엄이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좀 어느 정도의 단초를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판결 내용에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정을 보니까요. 월요일 날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뉴스에서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일일 간격으로 하루 간격으로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온다면 화요일은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6일인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의 여당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여당의 목소리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기야 민주당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 도중에 건너편에서 달걀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번 그 계엄과 탄핵 이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취소가 있는 과정 속에 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좀 선을 넘고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이나 재판관에 대한 협박 또는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이 점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회복해야 될 사법 질서 중에 하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저게 그러니까 달걀이 아니고 다른 돌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엄청나게 이게 테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치 정국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시위만 격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이른바 몸조심 발언을 한 게 있죠. 이걸 오늘도 여당에서는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거예요. 여당으로서도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수위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사실은 이거 여당에서 야당에 요구한다 그러면 야당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거든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가 벌써 3주가 됐는데 그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걸어다니는 위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탄핵을 할 경우에 역풍이 불사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 뭔가 수위 높은 발언을 통해서 최 대행에 대한 최후의 어떤 경고, 마지막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를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를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안철수 의원이 SNS에다가 뭐 피습 관련 당시의 거를 비유를 하면서 좀 적절치 못한 또 발언을 올렸네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오늘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있던 거를 알았다라면은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월요일이면 이제 의결 정족수 문제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게 어떤 이제 법적인 논란이 있는지가 다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의 이 발표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치인이나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이나 테러 위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그 칼로 테러를 가한 것을 갖다가 뭐 긁혀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폭력 행사를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국에 있어서는 좀 적절치 못한 표현 아니었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반영된 거이긴 하지만 표현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일수록 여야 의원들 모두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김 차장의 영장에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뭐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걸로 막았어야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내 맘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과장된 전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사실관계 여부는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 얘기가 나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 여사는 총기 사용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문제는 총기 사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 총기 사용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김 여사 논란과 별개로 이 부분은 추후 수사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